네, 오늘 오프닝에서 예고한 대로 이준석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뭐 줄여서 새바위 이렇게 합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혁신위원회라고 하는데 네. 또 이제 또 이름 지을 때는 또 새바위라고 이렇게 줄여서 약칭하기도 합니다. 예, 이름이 좀 긴데 지금 활동에 들어갔습니까? 예, 저희가 일주일째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또 예. 오늘도 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여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예. 바꾼다는 건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정당 혁신이라는 게 지금 뭐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은 사실 예. 위기 상황이 아닐 때도 꾸준히 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우선 반성을 바탕으로 지금 예. 새바위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혁신위까지 만들어서 혁신을 하겠다는 거는 뭐가 많이 잘못됐다는 판단이었겠죠. 사실 2012년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처음 꾸릴 때 예. 그때 원래 지금도 비대위가 이제 이완구 대표님 그 주도하에 있지만은 예. 비대위라는 걸 당 외부 인사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구성했다는 거는 상당한 충격파가 필요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리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도 외부 인사 저희 보면 민간위원이 지금 5분 계시거든요. 민간위원 5분의 참여가 필요할 정도로 당의 어떤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 이런 예. 공감대가 지금 당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다라는 공감대가 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진원지가 뭐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보면은 저희가 혁신위원회 딱 이렇게 출범하면서 우선 이 당심과 민심이라는 거, 그리고 당 내부에서 바라본 우리의 문제와 당 외부에서 바라본 우리의 문제가 다르다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참 뭐 세부 여론조사나 이런 걸 살펴보니까 그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를 놓고 봤을 때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자들의 뭐 관피와 이런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은 어떤 행정부와 입법부를 망라한 어떤 예. 도덕성 검증에 관한 논란들이 지금 국민들을 굉장히 실망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세월호 참사 이전에 또 그러면 정부 여당과 뭐 정부 여당과 박근혜 정부가 왜 그럼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민들이 싫어했는가를 보면은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죠. 예, 그 당시에는 고지지율이었지만은 그래도 지적하시는 분들은 공약 후퇴 또는 공약 파기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혁신위원회가 또 너무 많은 걸 테이블 위에 펼치기보다는 그 두 가지, 즉 앞으로 그 정당과 정부가 얼마나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예. 그 부분과 또 그리고 우리가 정책 내세웠던 것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했는가. 과연 우리가 후퇴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예. 그 소통 과정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도덕성 검증과 개혁 공약에 대한 약속 이행 부분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덕성 검증은 사실 인사의 문제인데 예. 관련돼서 앞으로 국회의원들도 예. 좀 인사 검증을 하겠다. 혁신위에서 예.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 지금 현역 의원들도 검증 대상인가요? 예, 그렇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대통령께서 뭐 인사청문회 제도상의 여러 가지 개선점을 예.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우선 그것 이전에 정치권과 또 정부가 또 받아들여야 될 거는 또 국민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국민의 기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제도도 물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정당과 또 정부가 그 훌륭한 인재들 풀로 관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투자를 별로 안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그 공천 기간이 되면은 한 1,000명 정도가 후보 들어옵니다. 지난번에도 예. 약 980분 정도가 오셨는데 그분들을 한 달 만에 심사해서 그분들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한다는 게 사실 좀 사실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지금까지 뭐 예.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사전 검증이라는 거 대통령께서도 투트랙 검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덕성에 관한 부분을 미리 검증해 놓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상설화된 기구가 필요하고 예. 더 장기관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신설되는 인사수석실의 역할을 예. 혁신위가 좀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뭐 국민들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불러놓고 뭐 계속 뭐 이런저런 지적하는데 국민들은 그 지적하는 사람들의 도덕성도 한번 살펴보고 싶다. 예.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정당에서 아마 앞으로 처음 먼저 적용 대상은 현직 국회의원과 또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다음번 출마가 가장 유력한 분들부터 해서 예. 좀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데 그 방향성이 딱히 그런 네거티브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분들이 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측면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인사검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선 당장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730 재보선 후보의 컷오프에서 올라가신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는 1심 선고에서 네. 사전 선거 운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분이 세배수에 올라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예를 들어서 또 서산 태안에서도 네. 과거 무슨 문제가 있었던 전 국세청장 같은 경우 무죄 선고는 받았지만 부인이 로비한 정황은 있어서 그런 건 확인이 됐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과연 맞는지
이런 건 있는데 혁신위에서 이런 것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기소만 되어도 당원권을 정지시킨다든지 새누리당의 엄격한 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천위원회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기를 저희 혁신위원회에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위가 저희는 어떤 기준에 또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가지고 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중에 공천이 끝나면은 그 기준을 소상하게 이제 당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저희 권장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은 이것이 지금 상향식 공천제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보선의 경우는 그렇다는 새누리당 거죠.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또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그 상향식 공천제를 채택했는데 전략 공천을 재보선에 허용해 놓으니까 이번이 약간 좀 어긋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전략 공천이냐 상향식 공천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절한 과연 적합한 인물이냐 혁신에 앞서 이제 인사 검증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원칙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런 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형사적으로 기소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공천을 배제하는 그런 룰들이 있는데 이번에 공천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미 당에서 많은 분들도 지적하고 계시고 또 혁신위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지금 해명을 지금 공천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쳐질 걸로 보십니까?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도덕성 검증을 더 강화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혁신위에 과연 그 권한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부분이 보통 발생하냐면은 보통 그 소명이라는 것들이 어떤 범죄 사실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공천 신청할 때 보면은 그 소명 자료 같은 것들이 비공개로 공천위에서 검토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혁신위가 그래서 내놓는 건 뭐냐면 그 소명 자료를 공천위만 보고 공천위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그런 자료도 낱낱이 공개해서 웹사이트에 게시하자가 저희 첫 번째 안건이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의 첫 회의 안건을 상정할 것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나 아니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진짜 내부에서만 돌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문제가 있는 것도 잘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소명도 잘 들어야 된다로 우선 이해를 할 텐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여쭤보냐면 많은 사람들이 혁신위의 활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얼마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준석 씨를 통해서 뭔가 바꾼 것처럼 허상을 늘 보여주고 있다. 이준석 씨의 활동은 허상이고 일정한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사실 나쁜 의미의 정치적인 쇼다. 왜냐하면 혁신위가 혁신을 얘기하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죠. 우선 조국 교수님의 지적을 우선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은 지금 새누리당이 혁신위를 출범시킴과 동시에 여러 가지 구태들도 또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가 꾸준히 지적해 나가겠지만은 전당대회 일정이라는 것이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당원들의 관심이 약간 다른 곳에 가 있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도 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어떤 공천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적 여론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좀 강하게 지적되어가지고 룰이나 아니면 당원 당규로 남았던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세훈 정치자금법이라는 것도 사실 그 당시에 별로 실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초선 국회의원 몇몇이 직을 걸고 던졌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적인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 오세훈 체계라는 거 하에 지금까지 뭐 정치자금 1억 5천 뭐 예를 들어 단체 수성금 금지 이런 룰들이 이어 내려오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실권이 없는 의결기구를 할지라도 또 혁신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믿고 싶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전에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혁신위원장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많이 뭐 대통령에게도 강한 비판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은 비대위원 시절에도 많은 개혁을 얘기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또 예전에도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대자뷰가 그대로 반복될까 봐 하는 우려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비대위에서 이뤄냈던 우리의 그 박근혜 대통령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뤄냈던 많은 공약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후퇴한 것이냐 아니면 정치 쇄신들이 많이 후퇴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해놓은 어떤 시스템 공천의 룰이나 아니면 상향식 공천에 대한 약속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잘 지켜진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켜졌는지는 뭐 조금 지켜졌는지는 시청자가 판단할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정당의 어떤 개혁이라는 거는 굉장히 점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뤄낸 것 또 이뤄내지 못한 것에서 제가 이번에 혁신위 활동을 받아들이면서 당에서 권유를 받았을 때 제가 가장 울림이었던 단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비대위 때 배달했는데 그 유권자들이 나중에 집을 이제 들어가 보니까 옛날엔 금수도 꼭지가 있었는데 실제 배달했는 집에 없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애프터 서비스 해보는 것이 이번 혁신위의 한번 목표입니다. 짧게 시간이 다 지나서요.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돈 교수 전에 비대위원 같이 참여했던 이상돈 교수 같은 경우는 당시의 개혁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뭐 사실상 속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상돈 교수의 생각과는 다른 거군요.
이상돈 교수께서 비대위에서 이루어졌던 공약이 아니라 대선 공약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은 아직도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당을 꼭 혁신해내고 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을 꼭 혁신하겠다는 말을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